일단은 이거를 시작하시려면은요, 손발톱 전문가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 벌써 두 번째 촬영으로 온 곳인데요. 네네. 네, 대신 이제 다른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면서 직업명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김연미라고 합니다. 이게 네. 미용사라고 하면 되게 일반적으로 약간 헤어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의 다양한 경력을 알아서 네. 알지만 메인으로 조금 주력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미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미용의 시작점이 헤어다 보니까 모든 코드가 헤어에 꽂혀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헤어도 했었고, 피부도 했었고, 메이크업도 했었고, 뭐 특수분장도 했었고, 네, 시작은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리산이 고향이거든요. 지리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19살 때까지 농사를 지었어요. 진짜 모를 심고 밤농사를 짓고 논농사, 뭐 밭농사, 산농사 다 지었고 동물도 다 했었고 뭐 가축이죠. 동물이라기보다 시골은 잡아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완성되지 않은 몸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손하고 발이나 이런 신체적인 부분이 망가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손하고 발이 매우 많이 망가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미용을 했더니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 피부에 직접 제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 몸이 닿았을 때 제 피부 자체가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이 안 그래도 망가져 있는데 뭐 중화제며 뭐 이런 거 망가지잖아요. 네, 손이 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컴플렉스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막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제 손하고 발이 또 많이 뽑히고 뭐 이런 현상으로 형태가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로 배웠던 거죠. 그때는 네일 아트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시대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서브로 배웠던 네일 아트를 제 손에다 적용을 했는데 메이크업 화려하게 하고 헤어 드라이 끼깔나게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손톱이 절 더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이 네일이.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슬리퍼를 못 신어요. 제가 발톱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약간 결핍? 이런 것들이 제가 네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네일을 시작했을 때 월급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일이 아니라 미용을 시작했을 때 그 시절에는 다 40만 원, 50만 원, 많이 받으면 70만 원이었어요. 20여 년 전이니까. 근데 40만 원인데 네일 케어 값이 2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원을 주고 40만 원 월급쟁이가 그것도 주마다 해야 돼요. 손만. 발까지 하면은 한 달에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일을 해야겠다. 여기 좀 집중해야겠다. 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제 손발 케어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17년, 18년 정도는 네일에만 거의 집중해서 손발톱하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속눈썹이나 왁싱 같은 것들을 네일샵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구안이 있으셨다고 봐도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는 어쩌면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었을까. 그쵸. 네네네. 저희가 선생님을 소개받았던 직업이 이제 안 그래도 네일 쪽으로 워낙 이제 다양한 커리어를 갖고 계시지만 이제 소위 말해 발관리사라고 하죠. 네. 이 푸스플레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직업명인 줄 알았어요. 네.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도 굉장히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또 강의도 나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푸스플레게란 단어를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푸스플레게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푸스플레게라는 발 전문 관리사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네일리스트가 발관리사, 그쵸. 손관리사 다 토탈로 다 해먹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손발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손하고 발하고 계속 집중을 하게 됐고 이쪽으로 계속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아트나 이런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건강한 손발톱 위에 예쁜 걸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푸스플레게라는 유럽에 있는 그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여기 지금 학원 한 지 한 6, 7년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는 김현미라는 이름은 사실 아트나 속눈썹 쪽으로 좀 뷰티 쪽으로 더 많이 알려진 케이스예요. 근데 아트 쪽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바디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기본 본내 일에 대해서 더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제가 학원을 차리면서 강의 내용을 만들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세미나나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푸스플레게라는 발 관리 전문 영역이 없고, 네. 네, 그냥 네일리스트들이 하고 있고요. 운이 좋게 저는 이제 전공이 미용이다 보니까 대학교 때 발 쪽으로 발 반사학이나 이런 해부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발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용하고 잘 섞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독일이나 스위스나 다른 나라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저도 모르게 푸스플레게 영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원을 찾아보니까 독일어의 발이라는 단어랑 네. 관리의 케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네. 이제 만들어진 어원이던데 네.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발 관리사라는 전문 영역의 커리큘럼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좀 뭔가 전문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걸 접하시고 실제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해오신 건가요?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EMI 네일 학원이라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학교예요. 거기서 처음 접했어요. 러시아도 발관리 전문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네일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처음 접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겠다 해서 독일이랑 스위스 쪽으로 푸스플레게 과정을 이제 알아본 결과 스위스에 이제 저한테 아트를 배운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푸스플레게예요. 그래서 그분의 스승이 푸들록이라고 해서 발 푸스플레게를 트레이닝하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겠다라고 연락을 드렸죠. 교육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운이 너무 좋게도 그분이 저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짜주시겠다고 일부러 한국을 오셨었어요. 보름 동안 오셔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모습도 보고 한국의 뭐 서울, 부산, 제주도 정도를 다니시면서 한국인들의 특성,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가신 후에 저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원래는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푸스플레게 자격증의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조금 특별 케이스로 어차피 이제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스위스나 독일에서 활동할 게 아니지 않냐. 너는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베이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00시간을 굳이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맞는 커리를 50시간에 맞춰주겠다 해서 저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50시간 교육 받는 동안 그 선생님이 해주신 커리큘럼은 실상은 푸스플레게 커리가 아니라 그 푸들록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받는 교육 내용이랑 그리고 푸스플레게의 내용이 적절히 섞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은 실상 푸스플레게 받는 이 정도면 제가 받은 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양을 짧은 시간 안에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변에 이렇게 조금 배울 수 있는 네. 환경 혹은 그걸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이 직업을 찾아보니까 간혹 본인의 발이 약간 아프거나 네. 그래서 발을 케어하다 보니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게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 많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게 또 학원도 약간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도권이 아니신 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거를 시작하시려면은요,
손발톱 전문가인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네일리스트 자격증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손톱이랑 발톱을 자르고 갈고 거기에다가 어떤 뭐 오버레이라고 해서 인조 손발톱을 만들어 준다는 등의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끝내는 네일리스트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국가 자격증 수업반이 있는 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있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네. 어디서든 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 기술을 넣는 건데 지금은 서울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전국적으로 계속 교육을 다니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본사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론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방으로 갔더니 모델 섭외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델을 해서 될 게 아니라 특이한 모델들을 해야 현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하고 특이 케이스가 왔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는 태어나서 이런 발을 가진 사람,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특이 케이스의 손발을 제가 모델로 섭외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본사로 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비행기나 기차만 타면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내려가도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수업을 원래는 하루 만에 했었는데 부족해서 지금은 5일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일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신 하루 종일해요. 약간 스파르타로. 약간 네네. 빡세게.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5일 왔다가 가도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풀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번 배우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재교육 당연히 오셔도 되고 온라인 상으로 제가 라이브나 이런 것들 많이 계속해서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만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국에 뿐만 아니라 저는 해외에도 제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일매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나요? 혹은 이런 케이스가 이런 결과를 일으켰어요. 라는 임상을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거기 몇백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배웠어도 거기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많다 보니까 예, 현장에서 되게 쉽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국내에 지금 푸스플렉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하는 기관들이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 있는 뭐 대표님들은 어떤 회사는 그 의료기기나 혹은 푸스플래그들이 활용하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제가 2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크릴 역핀칭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하는 교육센터도 있고 각자의 강점들을 가지고 하는 교육센터들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중화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미래의 장래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독일이나 유럽은 정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손톱 발톱을 케어하러 푸스플레게 분들을 찾고 발관리사 분들을 찾고 네일 아티스트 분들을 찾는다. 근데 국내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 사회적인 이미지,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코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해외 강의를 가거나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네일샵에요 3대가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애기. 그들은 다 손발톱을 자르러 매주 네일샵을 찾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네일샵이라고 하면 여자들의 전유물, 사치의 맞아요. 공간. 이걸 사업자를 내더라도 일반 가세자예요. 사치 품목이어서. 헤어는 간이 가세부터 나와요. 근데 네일은 일반 가세부터 나와요. 그거는 국가 자체에서 저희 업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상 미용에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가장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의 피부를 잘라도 되고 갈아내도 되게끔 인정해 준 건 네일밖에 없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의사 외에는 유일할 거예요. 병원의 의사님들 외에는. 근데 저희는 큐티클을 자르고 각질을 자르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제재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년 동안 이거 하면서 저희 고객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머리카락은 좀 잘못 자르거나 피부 관리 안 받거나 뭐 메이크업 안 한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손톱 발톱은 잘못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걷는 게 안 되고요.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요. 그리고 머리카락 잘못 잘라서 운동을 못 하진 않아요. 근데 손발톱은 잘못 자르면 운동선수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은 진짜 전문가에게 손발톱 케어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케어라고 하는 게 뭐 큐티클을 자른다거나 그런 행위를 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톱 모양이 내 피부나 혹은 내 원래 타고난 손발톱 모양에 맞춰서 그 모양을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전문가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향성으로도 안 변하고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손발톱 케어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 밑으로 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안 감으면 물론 두피가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는 매일매일 잘 감고 샴푸나 린스나 이건 그쵸. 케라틴이라고 해서 뭐 케라틴 에센스나 이런 그쵸. 것들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얼굴에도 스킨 로션 에센스 뭐 몇십만 원짜리 잘 그쵸. 쓰시는데 손발톱에는 다들 돈을 쓰기도 아까워하고 쓸 필요가 맞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손톱 깎기도 온 가족이 다 돌려가면서 쓰고 그거에 맞아요. 대한 위생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깊게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머리카락이나 얼굴은 제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부분에. 근데 손발은 제 눈에 다 보여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나한테 정말 가깝고 소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 가족들한테는 소홀한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 타인한테 되게 막 더 신경 쓸 때가 그쵸. 있긴 하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러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문화가 일상에도 이게 젖어들면서 눈에 잘 보이는 손발은 그냥 내 눈에 보이니까 얘가 망가지면 망가졌네. 망가진 걸 확인을 했으니 끝. 근데 머리카락이나 얼굴은 망가졌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아쉽지만 네 그러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인식 변화가 돼서 다행히도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맞아요. 조금씩. 네네 네일샵에 꼭 사치라기보다는 좀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모든 3대들이 다 4대 5대들이 다 손발톱은 전문가한테 잘라야 된다라는 인식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직업은 사실상 조금이라도 내가 손발톱의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그쵸. 할 수 있는 그렇죠. 직업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푸스플렉이라고 하는 그 발 관리 전문 영역은 일반 네일리스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20대 때는 이 영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일단 제가 되게 젊었고요. 예쁜 거에 조금 더 치중할 나이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30이 되고 40이 넘으면서 제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 잡은 손발톱에 의해서 사용된 제품에 의해서 뭐 내향성이 더 심해지고 이런 불편함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아트, 그림 그리는 거에는 할 수는 있지만 예전만큼이나 빠르게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게 됐는데 지금 제 제자들이 나이가 많게는 70살, 평균은 40,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랜 동안 했던 분들 중에 혹은 손재주가 조금 있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 케어 쪽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나이 있으시고 경력 조금 있으시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공감 능력이 생긴 나이쯤에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잠깐 1분에도 너무나 많은 그 제가 잘 모르는 네. 이 뷰티 업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얘기까지 너무 해주셔서 네. 2부가 더 기대가 되는데 바로 2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